안녕하십니까. 3D CAD 수업 맡게 된 이영건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이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D CAD 모델링 수업을 진행할 텐데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Y클래스에 있는 제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별도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수업 진행 내용은 수업 계획서에 다 있을 거고 나머지 우리 시험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뒤에 부분들은 어,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빨리 끝나게 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 중간에 또 공지사항도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수업 인벤트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D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3D CAD인데 여러분들 뭐 실제로 만져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인벤트란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시고 학생용 버전을 다운받으시면은 나중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비정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반드시 학생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받으시면은 아마 30일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인벤터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은 저희 학교 버전이 조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은 최대한 낮은 거 쓰시고 연습용으로 쓰시고 아마 버전이 다른 두 개의 인벤트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캐드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여기서 오픈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가 아니죠. 다시 낮은 버전에서는 작업 내용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열기가 힘듭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간단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3D CAD 또는 3차원 CAD라고 되어 있죠. 자, 컴퓨터에 어떤 설계 기능을 3차원 설계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작업에서 좀 빨리 찾아내기 힘든 부분, 고려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 3차원을 통해서 형상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어, 뭐 미리미리 알아서 조금 더 오류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 시간이라든지 수정 이런 것들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손으로 작업하는 작업이 더 편하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자기만의 툴에 익숙해지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 3D CAD는 말 그대로 컴퓨터의 어떤 설계 개념을 3차원으로 응용하는 거죠. 음,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인벤트뿐만 아니라 카티아, 유지, 뭐 솔리드웍스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이엔드급이냐, 미들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마다 쓰는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기계 쪽에서도 뭐 자동차 쪽은 카티아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유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금형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고 뭐 장비 쪽에는 또 솔리드웍스나 뭐 인벤트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부하실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착오라고 해야 되죠.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익히면은 훨씬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로 넘어가기가 개념적인 부분을 익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교육기관에서 뭐 자격증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 프로그램 가지고 기본적인 거 배우고 또 나중에 좀 더 어드밴스한 과정을 우리가 뒤에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벤트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 바탕화면이나 시작 프로그램에서 인벤트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새로 시작하기 버튼인데 이 버튼보다는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먼저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스탠다드 밀리미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기본값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자 인치 단위, 미리 단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금형. 그래서 미리 단위에서 요거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자 저희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고 요게 이제 기본 2D에서 스케치를 만들어서 단품을 만드는 파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IPT라는 확장자가 있는데 이건 파트 모델링. 그다음에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요 I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장자는 어, 조립품이라고 어셈블리죠. 그래서 단품들이 모여서 어셈블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셈블리가 또 여러 가지 모여서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어셈블리 만들 수가 있어요. 트리 구조로.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은 여기 안에서도 보시면은 웰드먼트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 웰드먼트는 용접까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 이거는 2D 도면으로 3D 모델링을 2D 도면화 작업하는 기본적인 뭐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IPN이라는 확장자는 IDW는 2D 도면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DWG나 IPN은 분해 조립도 그다음에 뭐 분해 조립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하는 건데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정한 교재가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은 화면 구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자 응용 프로그램 메뉴 이걸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새로 만들고 열고 저장하고 다른 이름 저장. 이때 열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호환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장자를 직접 지정해서 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에 보시면은 일반 저장이 있고 전체 저장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이름을 저장은 4번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 4번 저장에 보시면은 확장자를 여러 형태로 바꾸실 수 있는 그림 파일이나 아니면 캐드 파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외부로 빼낼 수 있는 IGS 파일, 뭐 SAT 파일, 스텝 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뭐 ST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3D 프린트로 모델링을 보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뭐 리본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상단에 있는 게 각 파트별로 뭐 분류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스케치, 검사, 분류별로 이렇게 리본 메뉴가 생성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검색기 막대 히스토리죠. 작업 내역이 이렇게 쭉 히스토리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작업 흐름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밑에 상태 표시줄인데 잘 안 나오는 부분 있나요? 자,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작업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도움에 뭐 글들이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작업 영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색상 옵션에서 환경 설정에서 바꾸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뷰 큐브 탐색 막대가 있는데 뷰 큐브는 일단 모델링이 하나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X 표시를 눌러서 이 검색기를 없애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여주는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검색기를 켜주면 돼요. 뷰 큐브도 마찬가지 이렇게 탐색 막대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탭이라든지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실수로 이것들을 없앴을 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모형에 있고 스케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도구에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보시면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의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배경 색상도 배경 이미지나 혹은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사용하시면은 뭐 어떤 자신의 눈에 편안한 색상으로 배경을 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가 있는데요. 이 스케치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옵션에서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좀 사용하시 편할 거예요. 이게 원점을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자동 투영이라는 게 있는데 스케치 작성 요거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형상 투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커서 십자가 옆에 이렇게 좌표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캐드에서는 동적 입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옵션과 나타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에서는 그리드선, 작은 그리드선, 축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 보이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스케치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2D 스케치를 먼저, 요걸 기본으로 할까요? 자 2D 스케치 먼저 누르면은, 자 어떤 평면에서 작업을 할 것이냐, 그림을 그리려면 평면이 있어야겠죠. 공면에서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을 잡는다. 여기 보시면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기본 XY 평면을 많이 쓰죠. 자 인벤트에서는 X가 빨간색, Y축이 녹색, 그 다음 Z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확대하면은 이렇게 그리드 모눈이 보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금방 했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그리드선 큰 거를 지우겠다, 좌표의 지시계를 없애겠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좌표계 지시자는 원점에 붙어서 항상 나타나는 요거는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선을 한 개 없애버리니까 작은 그리드선만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좀 더 화면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예 그리드를 없애는데, 뭐 이거 같이 켜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켜놓고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 자 요게 바로 코너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이렇게 보느냐, 정면으로 보느냐, 이렇게 돌려보느냐, 화면 회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가능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여기에 있는 좌표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X축이 수평 방향이고 Y축이 수직 방향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 방향이 실제는 Y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수직 방향이 되는 거죠. 항상 XY 좌표계 요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예, 혼동이 오지 않도록 좌표계를 먼저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항상 먼저 보는 방식. 자, 이렇게 큐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큐브를 이렇게 끌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또 한 가지는 F4번 기능 키 있죠, 키보드에.